서브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할 것 같지 않은 이유. 삼성전자가 초일류 기업이 된 것은 메모리 때문입니다. 메모리가 발전한 것은 PC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PC는 개인 컴퓨터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서버용 컴퓨터에서 PC의 컴퓨터가 되었기 때문에 PC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침 1980년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강국인 일본이 헛발질을 했습니다. 미국에 나대다가 결국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추락했죠. 게다가 PC의 짧은 주기는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에게 재앙이었습니다. PC는 개인이 쓰는 것입니다. 값비싸고 10년씩 오래 쓰는 안정적인 메모리는 서버용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일본 메모리보다는 값싸고 3, 4년 쓰고 버리는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후 메모리는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데 이유는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2007년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처폰을 만들었던 기업들은 몰락했습니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이 늦었던 세계 1위 노키아는 망했고요. LG전자는 휴대폰 사업부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애플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CPU 때문입니다. 2004년 삼성전자는 주로 휴대폰에 들어갈 모바일 디바이스 CPU 이하 이제 AP인데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준말입니다. 사업을 존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필수품인 AP를 쓰는 곳은 당시에는 시장이 적었죠. 뭐 블랙베리 정도가 있었을까 뭐 했죠. 게다가 삼성전자가 AP 생산 규모는 세계 10위 규모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든다 하더라도 팔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AP를 존속시킨다고 하니 삼성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노키아가 피처폰 세계 1위였기 때문에 노키아에 삼성 AP를 납품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노키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삼성 내부에서 AP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무렵 애플의 개발 책임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애플은 컴퓨터 회사였는데 왜 AP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애플은 스마트폰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아이폰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세상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나온 초기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협업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AP뿐 아니라 메모리도 삼성전자의 것을 썼고 파운드리 공정도 삼성전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단 애플의 iOS 운영체제만 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글과 협업으로 안드로이드를 넣고 본체는 삼성전자가 만들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고 치고 나가자 애플과의 협업은 깨졌습니다. 대만의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모토로 애플을 설득했고 삼성의 빈자리를 대만의 TSMC가 메울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손안에 인터넷을 구현하면서도 SNS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지식인은 탄식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도 불러올 수 있는 기기에서 우리는 고작 하는 일이 고양이 그림이나 음식 그림을 올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SNS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여행, 집, 음식, 차 등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면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성능과 함께 많은 사진들을 저장해야 하는 메모리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지자 고성능 게임 구현이 가능해졌고 이것도 메모리를 늘리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잘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가 중고차 가격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도체를 적게 쓰느냐 아니면 많이 쓰느냐로 갈립니다. 테슬라는 A식 반도체를 쓰면서 적은 반도체로 많은 기능을 구현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모든 기기가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반도체 수요 부족이 일어났습니다. AP를 만들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테슬라는 CPU와 같은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서 통제하는 데 비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칩이 없으니 카메라를 구동하는 반도체, 내비게이션을 구동하는 반도체를 다 넣다 보니 훨씬 많은 반도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공장이 셧다운되고 재택근무에 들어가 PC 노트북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반도체는 결국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형국이 되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대만의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은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돈이 되는 AP 등에 집중 투자하게 되고 돈 안 되는 자동차 반도체는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도체 부족이 중고차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중고차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임금을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더 많은 전자기기들이 더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VR, AR을 비롯해 통신과 관련 없던 모든 기계들이 통신이 되는 전자기기로 변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전기차가 되었던 것처럼 농기계도 자율주행 농기계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입니다. 즉 모든 기계류는 모두 전자기기가 됩니다. 여기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입니다. 결론입니다. 삼성전자는 AP를 만들면서 스마트폰을 만들 생각도 못한 통찰력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앞으로 전자기기들이 쏟아져 나올 세상에 필요한 기업입니다. 기존의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까지 할 수 있는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최소한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